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극단적 서울의 1월. 영하 18도에서 영상 14도까지 32도 상승. 오락가락 날씨가 이상해.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윤종신 스윙스 본능적으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극단적 서울의 1월, 영하 18도에서 영상 14도까지 32도 상승, 오락가락 날씨가 이상해 였습니다. 한동안 서울 날씨가 영하 18도 19도로 내려가면서 강추위였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폭설도 왔었고, 근데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는 또 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저도 주말에 산책하려고 패딩 입고 나갔다가 패딩 거추장스럽고 더워가지고 고생하면서 산책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또 먼지도 없고, 왠지 기온이 올라가면 먼지가 밀려오지 않나 이런 본능적인 겁이 좀 나는데 깨끗했습니다. 완전 봄 날씨였어요. 1932년 이후에 가장 따뜻한 겨울 날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 그 앱을 쓱 보니까 일단 내일 아침에 살짝 비 온다는 얘기 있고, 조금. 그리고 목요일이랑 금요일이 춥네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에 눈 조금 온다 그러고, 조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토요일부터는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막 기온이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감기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셔가지고 감기 환자는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월요일을 따끔하게 시작할 분들을 위한 코너,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있습니다. 막말 장전 중인 정용국 씨가 밖에서 궁시렁대면서 입 풀고 있습니다. 독한 고민 상담 받을 분들은 고민 사연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 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포스코건설, 삼성화재 다이렉트, 치킨의 바른기준 바른치킨, 별이 5개 장수돌침대, 반올림 피자샵, 자코모, 넥센타이어, 족발야시장, 양평 양근리 한라비발디, 노랑통닭, 이지아산산업, 이브자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가마치 통닭, 자담치킨,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최지영님, 여자 셋이서 양꼬치 3인분에 꿔바로우 먹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들어왔는데요. 배고파서 비빔면에 오겹살도 먹고 있어요. 위가 잘못된 거죠?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왕성하시네요.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간도 맞춰서 그냥 계시다가 오신 건데 이 시국에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보내신 걸 거고. 아무튼 배고픈 게 죄입니까? 저도 배텐 끝나고 하면 배고파가지고 저는 집에다가 먹을 걸 그래서 두질 않아요. 왜냐면 집에 가면 무조건 먹어치우기 때문에. 집에다가 먹을 걸 두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용 씨가 뭐라고 지금 궁시렁거리는데. 명지혜님, 남편이랑 싸워서 냉전 중이에요. 남편 혼자 치킨을 시켜 먹는데 아주 열받아요. 치킨 나도 내일 시켜 먹을 거다. 와, 오늘의 치킨을 포기할 정도로 냉전 중이다. 야, 이거는 엄청 크게 싸우셨나 보네요. 아니면 크게 싸운 이후에 뭔가 좀 자존심 때문에. 남편이 근데 선을 좀 넘은 것 같긴 합니다. 냉전 중인데 혼자 치킨을 시켜서 먹으란 얘기도 없고 화해 제스처도 없다? 야,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먹으려고 일부러 싸웠을 수도 있다. 예, 큰 그림. 예. 치킨이라면 그럴만하죠. 9449님,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어요. 눈물 나는 거 꾹 참았네요. 울면 지는 겁니다. 아닌가? 회사에선 좀 울어주면은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나? 예. 하여튼 부끄러움 없이 잘 선택하시고. 3781님, 손흥민 선수가 AFC 최우수 국제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펼칠 잉글랜드 FA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황의조 선수 골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지금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지난 밤에. 예. 맨유 리버풀 경기 너무 재밌었거든요. 3대2 경기. 그거 보고 그다음에 미식 축구가 이제 또 새벽 4시부터 그 컨퍼런스 파이널 해가지고 지금 두 경기를 보고 그래서 좀 정신이 조금 나가 있습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 정말 축하드리고 내일 몇 시지? 새벽 5시였나?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내일 4시 45분이구나. 예, FA컵. 예. 파이팅!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잠깐. 1055님, 베디 저번에 뚠마티를 받았던 여고생이에요. 요즘에 뚠마티를 많이 입고 다니면서 베텐도 홍보하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가서 베텐을 홍보하고 있어요. 저는 베텐이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남의 고민 상담은 참 잘하는데 정작 자신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개그맨 수식어가 필요 없는 롱맨 정영국입니다. 네. 네. 정영국 씨도 고민이 있습니까? 저요? 예. 뭐 있겠죠, 사람인데.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인가요? 아니면 저희 청취자들이 반대로 항상 해결만 해주시는데 저희가 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없어요. 저보다 뭐 다 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교도소 가서 상담해야 될 정도의 고민이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아요, 아직. 예. 네. 제가 실로폰 장전을 안 해놨네요. 예. 방심했네요. 그러니까 실로폰체를 손에 들지 않은 채로 말을 걸었습니다. 얘기하자마자 실로폰을 이렇게 막 만지작거리네. 예. 네. 정영국 씨의 목소리 들으면 척수반사예요. 아, 예. 이제 시작했는데. 왼손으로 실로폰체를 들고 해야 됩니다. 말한 지 5초 됐는데 벌써 찾으면 어떡해요. 네. 자, 고민 있을 때 근데 상담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요? 거의 없고요. 혼자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냥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똑같죠. 그래서 잘못되죠. 자, 그러면 정욱 씨가 해결해 줘야 될 문자들. 네. 2417님. 유사 금융 다이어트, 주식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퍼렇게 물든 제 수익창을 보니까 몸무게도 덩달아 빠질 것만 같은 확신이 듭니다. 용국수님은 주식 안 하시나요? 저는 아직 주식은 안 합니다. 해본 적이 없으시고요? 아직 없고 주식하면 여기서 더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예. 아직 안 했고요. 예. 나중에 할 거예요. 잘못될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주식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다. 예. 그냥 제가 모르는 주식 그 얘기를 좀 하면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흑자를 본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 와중에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은 길을 간다 그래서 본인도 거기에 껴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게 비등비등하거든요. 네. 본인이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다이어트 효과는 확실합니다. 제 주식은 반토막 났는데. 네, 근데 한 번이잖아요. 저는 왜 몸무게가 반토막이 안 날까요? 한 번이잖아. 그렇죠. 근데 한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경험 삼아서. 예.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진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암세포 퍼지듯이 쫙 퍼지면서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고 가만히 있어도 체중이 줄어들고 나중에 치아가 흔들리면서 잘못됩니다. 치아 흔들리세요? 흔들리죠. 아, 그 단계를 다 넘어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예, 돈을 크게 걸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5724님, 신입 청취자라 잘 몰랐는데 내 스타일이야. 이게 천명훈 씨 유행어가 아니라 정영국 씨 유행어라면서요.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알아볼 필요도 없으세요. 너무 옛날 거라서. 이거 알아봐서 유행어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해서 정영국 씨에게 지금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반갑지도 않고요. 너무 옛날 일이라. 예. 뭐 과거를 지우고 싶은 건 아니죠. 그냥 그래요. 그냥 가끔 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 아, 손님을 거들떠도 안 본다. 예. 예. 아, 그분이시죠? 내 스타일이야. 예. 깍두기 더 드릴까요? 보통 이제 사장님이면은 뭐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들 없나요? 가끔 가다가 술 취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내 스타일 한번 해줘 이렇게.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됐고요. 술 적당히 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된 손님. 꼭 있어요. 어딜 가나 예. 이런 분들은.
퐁퐁퐁이 최고 아니냐고. 그냥 뭐 바닥과 바닥이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아 퐁퐁퐁이나 내 스타일이 하나 둘 다 바닥이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예, 예, 예. 돌진 개찐이에요. 그래요. 자 배성재 세트 정도는 시키고 예, 정용 씨에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 반갑게 얘기하죠. 아 그거 얘가 했었죠. 이렇게. 아 근데 3030님이 네. 제보하셨습니다. 땡튜브 커뮤니티 보니까 새해부터 경찰서를 다녀오셨던데 무슨 일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정처부터 잘못됐는데 예. 강남 경찰서를 갔다 왔습니다. 왜요? 고소할 사람이 있어서. 고소를? 아, 제가- 돈 때문에? 그렇죠, 다 돈이죠. 근데 딱 갔는데 상태,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접수를 딱 민원실에서 했더니 이 접수 용지를 들고 예. 3층인가 4층으로 올라가라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혼자 빈 엘리베이터를 딱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혼자 있는데 너무 반가운 사람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네. 예. 사진이었거든요. 예. 윤태진 씨가 홍보대사야. 거기 사진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강남 경찰서 홍보대사로 임명됐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이 붙어져 있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안에. 제가 사진을 찍었죠. 예. 그러니까 난 잘못됐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걸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랬죠. 예, 화요일에 나오는 남이춘 윤태진 씨가 음. 그 강남 경찰서 홍보대사인데 지금 아직도 그 기간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복에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어울리죠. 네. 네, 사진 예쁘게 찍어서. 근데 엘베 안에 있었다. 있어요. 이게 지금. 정영국 씨는 잘못돼서 음. 거기에 뭔가 이제 고소장 접수하러 네. 가는데 윤태진 씨가 잘 오셨습니다. 강남 경찰서. 네, 그래가지고 오, 내 상황 다 잊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 예. 참 한심하더라고요. 거기서 정모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자, 우경태님, 저도 용국 형님과 비슷한 헤어스타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헤어스타일에 좀 질려서 이제 길러볼까 하는데요. 용국 형님은 평생 그 헤어스타일로 사실 건가요? 좀 이렇게 살아야죠. 머리가 자라도 이상하게 자라요.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 뭐지? 파래. 음. 바다에 있는 파래 있죠. 예. 그렇게 머리가 자라기 때문에 잘못됐거든요. 뽀글뽀글하게 나오나요? 근데 힘이 아예 없고 예. 그냥 실을 이렇게 10개 정도 풀어놓은 이런 느낌? 잘못됐어요. 예. 근데 이분도 뭐 10년 정도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탈모가 좀 있다. 기른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절대 머리가 나지 않는다. 옆에랑 뒤에만 난다.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약간 동질감 때문에 지금 정용 씨에게. 정용 씨 패션 그 민머리 아닌가요? 전 패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민 거 아닙니까? 빽빽한데? 모발이 예. 힘이 없어요. 그래요? 보고 있으면 이거 아무리 뭐 예전에 스프레이나 뭘 발라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벼처럼 휙 떨어져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모양새가. 예. 이분도 그럴 것 같아. 10년이면 그냥 확정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자,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허님이 보내셨습니다. 남자분입니다. 전 여친에게 다시 연락해 보려고 각을 재고 있거든요. 헤어진 지는 한 달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도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대요.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 많죠. 예. 뭐 전 여친과 전 남친이 재결합하는 경우는 뭐 흔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또 깨지기도 하고 같은 이유로.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약간 지금 서로 간을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주관적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들은 걸 아니고 본인이 물어본 거예요. 가만히, 수소문.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얘가 예. 물어봤어. 그 아하. 문장을 생략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뭐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밥이나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와중에 예.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생각했을 때 그쪽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거는 확실한 팩트는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냥 의견일 뿐이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물어보고 다녔는데 물어봐서 대답한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러 갔을 때 예. 옆에 같이 간 친구한테 야 이게 이쁘냐 이게 이쁘냐 그러면 아니 뭐 이게 어떤 게 이뻐 아 그냥 저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만나고 싶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야. 행복회로. 예. 예. 그거를 그냥 그렇게 아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이제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야 계속.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거 나 그리워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본인하고 집중을 했던 것뿐이고 예. 이게 연애 스타일이 그런데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커플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제 친구도 이혼했잖아요. 예. 걔도 이제 한 8번씩 헤어져요. 이혼한 다음에? 아니 이혼하기 전에 연애 스타일이.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사귀었던 사람들을 보면 중간에 헤어지지 않은 여친이 없어. 무조건 헤어져요. 예. 근데 다시 화해하고. 제가 봤을 땐 관점은 이랬습니다. 이게 둘이 초반에 약간 뭐 싸움을 하면서 언성이 높아져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다시 만나잖아요. 헤어졌던 원인을 까먹고 만납니다. 다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헤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했죠. 뭐 이거 땡을 칠 수도 없고 사실이니까. 네, 사실입니다. 본인의 연애 스타일이고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경우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죠. 여친은 이미 지나간 기억으로 생각을 하고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전화를 하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갑자기 네. 비가 와. 저녁이야. 전화를 딱 합니다. 통화가 가다가 늦게 딱 받아요. 남자가 받지. 네. 저기 누구 저 남자친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 그냥 끊어. 본인의 계획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 그렇다고 봐요. 예. 항상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시 재회를 한다 그래도 똑같은 일로 헤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진 항아리는 잘 안 붙는다. 그냥 박살 난 거지. 뭐. 고물상이나 주워가는 거지. 뭐 그거를 어떻게 붙이고 있어. 깨진 건 안 주워가요. 예? 예. 그냥 아무튼. 봉지 담아서 여기다 버리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 예. 같은 이유로 헤어지는 같은 그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기도 한데 예, 똑같아요. 주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함정을 판 걸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럴 수 있고. 재밌는 일 보려고?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을 볼 수도 있는 건데 귀찮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헤어진 게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하. 네. 주변인들은 지금 또 겪는 거군요. 또 해, 또. 보고 싶대. 그래, 보고 싶겠지. 만나. 그래, 뭐 알았어, 가. 이렇게. 음. 근데 그걸 갖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거지. 아하. 항상 끝은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싸웠을 수도 있고 네.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다시 만나는 얘기 음. 지금 본인 위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0% 본인이 주고 예. 이게 헤어질 때 당시 느끼는 감정은 내가 너 없으면 다른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동안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예. 얘밖에 없는 거야. 그 생각이 난 거죠. 정확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음.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분이 생각나서 다시 만나서 사귄다고 칩시다.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헤어질 건데 뭐 의미가 없어요. 항상 잘못은 본인한테 있다. 그거죠. 자, 근데 뭐 그 다시 만나서 네. 잘 돼서 그 단점들을 극복해서 뭐 결혼까지 가거나 음. 좋은 해피엔딩으로 되는 경우도 가끔 있죠. 너무 방송용이다. 없어요. 예. 예. 더 크게 싸우지. 그런가요? 이것 때문에 다시 만나자 그랬던 거야? 봉합해서 결혼으로 이뤘는데 결혼해서는 뭐 또 결혼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예. 행복하게. 나중에 이혼하죠.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합니다. 제가 생각해봤더니 네. 앞에 연애 사연을 다룰 때 그 조언 같은 걸 한마디도 안 해준 것 같아서 하나를 그냥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분? 예. 예. 제가 너무 전 이렇게 여친 전 남친. 험담만 한 것 같아가지고 예. 도움을 드리자면 전화해서 다시 만날까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 너무 상처 준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결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안 받아 차단됐으니까. 네. 예, 자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정용욱 씨가 일침을 쏴드릴 겁니다. 네. 여자분입니다. 익명박님. 점심 먹을 때 항상 사수가 아무거나 먹자라고 하는데 네. 아무거나의 기준이 뭔가요? 아우. 뭘 먹어야 사수 마음에 딱 들까요? 아 불편하다 불편해. 여자분입니다. 네, 벌써 불편하네요. 사수라고 한 거 보니까 여자 선배일 수도 있고 남자 선배일 수도 있고. 예. 보통 자기를 딱 가리키는 사람들을 사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선후배가 있잖아요. 우차사 할 때. 그러면 저는 그냥 회의하는 것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걸 그냥 먹어요. 예. 칼국수 먹자. 뭐 여기 청국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먹으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선배 입장으로서 아무거나 먹자. 이거는 그냥 귀찮다는 얘기거든. 나 그냥 메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네가 알아서 불러봐. 내가 알아서 까줄게. 이런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내밀어봐. 근데 안 나오잖아. 예. 결국 자기가 정한 걸로 가잖아요. 예. 선배님 뭐 오늘 뭐 드시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자. 그럼 이따가 분식 먹을까요? 아우 부대껴. 좀 매콤한 거. 나 매운 거 못 먹잖아. 아 그럼 네가 먹어 그냥.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약간 꼰대 느끼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기가 여기에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근데 은근히 사람들마다 나이가 들면서 먹는 게 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다 먹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사람들 막 만나다 보니까 얘는 뭐 닭껍질을 못 먹고 쟤는 생선을 못 먹고 얘는 또 매운 걸 못 먹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 정하는 의견 갖고도 몇 분씩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본인이 후배이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거쳐야 될 숙제입니다. 형식적으로 던지는 얘기지 그냥. 예.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거 던져봐. 그렇죠. 가장 간단하죠 이게.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주먹을 져서 눈을 가려봐 뭐 이런 거. 뭐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네. 당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예. 이게 그냥 되게 귀찮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앞으로도 무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을 쓰고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쵸. 저 꼰대가 오늘 나한테 또 물어보겠네. 이거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죠. 가는 거죠. 예. 네. 2명 선배가 와가지고 둘 중에 누가 더 나이 많아 보여? 이러면 누굴 골라도 어쨌든 결국은 그 고르는 과정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고르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좀 끌어주는 거. 그때는 누가 더 나이 많아 보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눈에는 둘 다 아버지거든. 예. 둘 다 아버지인데 그냥 앞에서 웃으세요. 그냥. 예.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시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정답을 내리는 건 특별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웃고 자리를 회피하는 거. 네네. 이게 제일 낫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잘 먹던 거 받았지? 그 중에서 골라? 이런 거냐고 되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불편한 얘기예요. 본인이 이렇게 정확한 멘트를 안다는 얘기는 본인이 많이 해봤다는 거. 그런 거죠. 너도 후배 들어오면 똑같이 해? 라고 하신 분 있어요. 똑같이 합니다. 진짜로. 이게 후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사수가 딴 데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했어. 예. 그럼 나중에 자기들끼리 막 만나서 얘기하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맨날 나한테 그냥 아무거나 먹자. 나 이게 스트레스 너무 먹는 거야. 너무 힘들었다. 선배님 오늘 뭐 드실래요? 그냥 아무거나 먹자. 본인도 똑같이 얘기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제일 편하죠 그게. 어디를 예약해서 이제 가기로 한 거 빼고는 결국은 이제 즉석에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약을 해도 성격이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옆에 딴 데가 더 좋았는데 아니 굳이 예약을 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 가장 덜 받는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직장인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아무거나 먹으려면 본인이 사줘야 아무거나를 먹습니다. 내가 쏠게. 그래. 나 고등어 못 먹잖아. 내가 쏠게.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의 힘이죠. 쏘는 사람한테는 사실 어느 정도는 맞춰줄 필요도 있다.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기를 더 많이 숙입니다. 그래. 예. 그렇죠. 자, 이번엔 익명신님. 네. 남자분입니다. 친구랑 술을 마시면 그 친구가 항상 본인 얘기만 합니다. 1대1로 마셔도 본인 얘기만, 다른 친구들과 같이 마셔도 본인 얘기만 합니다. 다른 친구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로 흘러가면 바로 그거와 관련된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못됐네요. 이 친구와 술자리를 별로 안 갖고 싶은데 유일하게 주량이 저와 비슷한 친구라 자주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거절을 잘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유일하게 주량이 맞는 게 아니라 유일한 친구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왜냐면 연락하는 애들끼리만 연락을 하거든. 예.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뭐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뭐 포차를 간다고 치면 이 친구가 먼저 전화가 왔다. 예.
그 얘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도 자신만의 얘기를 하는 걸 아는데 얘가 잘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찾는 거죠. 저희 개그맨 후배들 중에도 이렇게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하. 어디만 가면 이야기 시작은 다 여러 군데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자기 얘기야. 아하. 그래가지고 여친 나도 옛날에 군대 나도 군대 이 얘기예요. 예. 이거를 모르고 있더라고. 오. 제가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또 네 얘기하니? 너무 재미없어. 제가요? 이러는 거예요. 너 뭐 반전이 있어. 이게 무슨 변화가 있어. 그건 그냥 재미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대놓고 내가 10분을 얘기했죠. 예, 예.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음. 그때부터 그 친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내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 사람들이 뭐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었겠죠? 예. 그러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숨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다시 또. 이게 본인의 그 이런 근성, 습성 이런 거는 안 바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도 만약에 혼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매일 변화가 있고 너무 재밌으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항상 소재가 다양하고 이러면 재밌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야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친구가 얘밖에 없으니까. 만나는 거야 둘이. 술값도 얘가 내. 그럼 난 나가야지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둘 다 얘기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나는 술을 마시러 왔지 얘랑 얘기하러 온 건 아니다. 정 듣기 싫으면 나중에 한마디 해줘야 돼요. 넌 너무 네 얘기만 한다. 너 그거 알아? 너 관종이야. 정용국 말고 누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줘야 돼요. 유일한 친구한테 얘기합니까? 유일한 친구라도 걔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너는 관종이고 나는 친구가 너밖에 없어 널 만나는 거야. 우리 참 잘못됐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겨워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해줘야 돼요. 거울 치료하자는 분이 있어요. 거울 치료 그러면 뭔가요? 너도 본인 얘기만 하자. 서로 본인 얘기 배틀. 결국은 이게 하다 보면 맞대응을 하면 자기가 지치잖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좋아해. 예.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50, 60이 되면 옆에다가 아들, 딸 앉혀놓고 한 3시간, 4시간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옛날에 아빠가 말이다. 그때 좋았지. 이게 그냥 그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 말고 주변에 만날 친구가 없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기 마음처럼 흐르진 않으니까. 네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과연 아들, 딸이 있을까라고 하신 분 있고, 없죠. 형 얘기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 있고. 예. 근데 한 번쯤은 저는 따끔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넌 너무 네 얘기만 한다.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군요. 네. 자, 익명 신님께 용국이의 일침. 불쌍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관종도 병이니까요. 네, 같이 다녀주세요. 예. 자, 7696님 남자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생입니다. 예, 공부를 잘한 분이 베텐을 듣고 계시네요. 예, 베텐에 엘리트들이 많아요. 살짝 일단 예. 넘어가시죠. 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땐 전교 1등이었고 수능은 전부 1등급으로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의과대학에 갔더니 저보다 더 날고 기는 애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슬럼프가 왔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의대생이 듣는 베텐. 의대생. 서울대네요. 예. 저는 참고로 이제 치과 이런 데 가도 서울대만 갑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게 좀 있어. 그런 게 있죠. 병원 딱 들어갔는데 마크 없잖아요. 예. 한번 이렇게 쓱 둘러봅니다. 요즘 병원 같은 데는 홍보 이제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 담당 의사가 출연했던 신문 기사나 방송 화면들을 캡처해서 막 걸어놨어요. 예. 딱 봤는데 서울대가 아니야. 그럼 약간 말이 좀 신빙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찾아다녀요. 이 사람이 전교 1등을 했다. 우리가 전교 1등 말이 전교 1등이지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보고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거의 수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거 그냥 TV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떤 변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작가가 물어봤어 방송에서. 아니 서울대 법대를 갈 정도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했었는데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잘할 줄 알았대요. 최고일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서 멘붕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을 그냥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잘하는 애구나. 내가 최고가 아니었네. 이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한 거죠. 일단 남들이 보는 위치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서울대 좋은 대학교 들어갔고 의과대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남들도 인정하는 습관까지 같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1학년이시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뭐 특목고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진짜 중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전교 1등이었는데 네. 특목고 갔더니 반에서 20등을 해? 오. 뭐 이런 거 못 견디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뭐 아주 좋은 명문대를 가서 명문 학과를 갔는데 네. 내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어. 하위권이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를 보고 부러워하는 자신을 또 누군가는 부러워합니다. 대부분이 부러워하죠. 저도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 막 이렇게 애들이랑 막 싸우고 다니면 우리 학교에서 내가 막 싸움 제일 잘하는 거 같고 예. 학교 하나 딱 만나잖아요. 난 완전 찌그레기예요. 얘 싸움 너무 잘한다. 복싱을 막 6년씩 했어. 6년씩.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냥 우물안의 개구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쟤는 피해야겠다. 예.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지. 예. 이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네. 공부라는 같은 룰 안에서는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무조건 있어요. 인정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편해지고요.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나가도 챔피언스리그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개그맨 시험 보기 전에 주변에서 친구들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제가 제일 웃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M본부를 딱 들어갔죠. 그리고 하다가 녹화하다가 NG가 났어. 감독님이 끝나고 얘기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제일 재미없어. 상처됐겠네. 네. 그러니까 나는 제일 재밌는 줄 알았는데 네가 제일 재미없어. 딱 예. 사람 많은 데서. 항상 이렇게 현타가 다 한번 왔었는데 인정하는 순간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 인정해 드릴게요. 뭐요? 제일 쌍스러우십니다. 그렇죠. 예. 쌍스러우면은 챔피언스리그 우승급. 근데 이것도 베텐 안에서만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죠. 자, 아무튼 웬일로 좋은 충고를 해주냐고 샤대생이라 좋게 봐주는 건가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샤대주의. 예, 약간 옛날 사람이라. 근데 가만 생각해볼까 이 7696님이 예. 우월감 얻으려고 뱉어놓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잘하던 경우를 보면 이제 얼굴이 잘못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좋은 걸 갖고 계시니까. 자. 네. 원라이프님, 저도 잘 먹는다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배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신 분 있고. 누군가 뭐가 저도 있잖아요. 잘 먹는 분들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예. 딱 봤을 때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먹는 이제 스타일이나 딱 보면 고수는 또 고수를 알아봐요. 그렇죠. 이걸 저렇게 먹네? 그럼 일단 나보다 상급이야. 일단 인정해줘야 돼.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자기보다 위에 고수가 있다. 고수일수록 인정이 빠릅니다. 그렇죠. 네. 저거 뒤집는구나. 아직 1학년이시니까. 예. 딱 그런 거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되실 거니까 네. 예, 이건 사실 뭐 수술을 잘하거나 이제 처방을 잘하시거나 진단을 잘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환자가 제일 중요하죠. 예. 병원은 뭐 돈이 있어야 차리는 거니까. 예.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그러니까 나처럼 동서울대 갔어야지. 뭐.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다 그냥 그러려니 날씨 얘기하고 쟤 오늘 뭐 먹나 이런 거 얘기해요. 열등감 이런 게 없어. 다 화목해 애들이. 동서울대신가요? 예, 동서울대잖아요. 몰랐네요. 얼마나 좋은데. 네. 이런 게 있어요. 동시아대. 우리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인간적이지. 네. 자, 4805님 여자분입니다. 친구가 생일 선물 사준다고 뭘 갖고 싶냐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진짜 갖고 싶은 건 무선 이어폰이라 비싸서 본심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어허. 이 친구가 얼마까지 생각하고 물어본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친구가 알아서 사서 줘도 고마울 것 같은데 제 대답만 기다립니다. 아무거나 사서 줘도 고마울 것 같은데 이럴 땐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잘못됐습니다. 일단 사연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요? 이게 정말 자신이 갖고 싶다라고 한 번 이상 생각했던 거 그리고 아직까지 사지 않았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액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부모님도 안 사주는 이 고액을 친구가 사준다? 안 되죠. 이건 일단 안 되는 거다. 네. 그 자기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건 자기가 사는 겁니다. 누가한테 받는 게 아니야. 예. 내가 너무 갖고 싶잖아. 그럼 내가 사는 건데. 명언이네요, 명언. 네, 그거를 왜 남들한테 얘기를 해? 이게 무슨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갖고 싶어도 그 친구가 만약에 못 사주면 미안하잖아. 예.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네네. 나는 무선 이어폰 갖고 싶어 얘기했는데 기프티콘 2장 보냈어. 네. 그럼 약간 둘이 그때부터 약간 불편해지는 사이가 나오거든. 이럴 때 경제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생일이라 그래서 그냥 갖고 싶은 거를 너무 툭툭 얘기하면 그 친구도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생일은 있듯이. 이거 나중에 문제 커집니다.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무리해서 뭔가를 받았다. 받아도 미안하고 안 받으면 또 저쪽이 미안하고 이렇게 된 어색한 상황이 되면 내 생일은 어떻게 할 거? 아니, 그쪽 생일은 어떻게 챙길 거냐는 거죠. 솔직하게 그러니까 걔는 생일 없어? 그러니까. 있거든요. 네, 불편해. 생일 굉장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금액도 우리가 이제 상품을 보고 평가하긴 하지만 금액을 다 알아보잖아요 인터넷으로. 비등비등 해야 돼. 이게 오차 간격이 3만 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10만 원까지 벌어지잖아. 그럼 이게 틀려집니다. 관계가 멀어져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싶을지언정 그 친구가 나중에 나보다 더 큰 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은 그냥 맛있는 밥 한 끼나 그냥 소액으로 가는 게 낫다. 나중에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안 주고받는 게 제일 좋기도 하고요. 예. 밥이나 뭐 먹을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일 기간에 만나서 밥 먹는 사람은 굉장히 친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관계 유지가 제일 좋을 것 같기도 굉장히 하고. 친구거나 둘 다 돈이 없거나 그런 경우죠. 네. 예. 아무튼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등가 교환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그쵸. 액수로만 갈 때도 있고 실수로 한 사람이 오버해 버리거나 네. 깎아 버리게 되면은 이제 방향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배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 실수로 누가 해서 금액을 깎았어. 예. 보통 한 5만 원짜리 해줬는데 갑자기 3천 원짜리 하나 해줬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너 생일 언제지? 나 생일 없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3천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생일 없어. 나 생일 없어. 됐어 그냥 넘어가. 이게 되는 거예요. 괜히 불편한 부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4805님께 용국이의 일침. 나중에 이게 문제가 커지면 생일 선물로 보증 사달라 그럽니다. 적당히 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는 거. 자, 네. 나 안 태어났어. 그냥 몰라 나도 그냥 뭐 지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출생 신고를 못했어. 자, 최영주님 남자분입니다. 꾸준히 헬스장 다니면서 관리했는데 운동을 못 가니까 안 하게 되네요. 아하. 다시 살도 찌고 운동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네. 집에서는 정말 운동을 못 해먹겠는데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집을 나가야죠. 그러니까 보통 남자분들은 그 다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 TV에 나오는 남자 배우의 복근을 보고 네. 와 멋있다. 드는 착각은 나도 3개월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무조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헬스클럽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 그 거리가 일단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아, 차 막히겠지. 아, 사람 되게 많을 텐데. 땀 냄새 나겠지. 안 가. 이게 안 가요. 그러니까 그 기분 좋게 3일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시기가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면 뭔가를 봐야지. 어떤 뭐 영화에 나오는 배우의 모습을 본다든가. 자극되는 거. 네.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무슨 뭐 벤치프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령 들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살다가 개그맨들이랑 한 명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이 다 더워 그냥. 막 짜증나 막 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본인이 마음을 접었다.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야죠. 뭐 돈 날린 거지 뭐. 기다리는 거예요. 네네네. 네. 집에 뭐 홈트 기구가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몸짱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빨래 거리들이 자꾸 홈트 기구라는 이름을 달아서 집에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다 그냥 빨래 거는 거 거기다가 건조기에 거냐 여기에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그 중고시장에 팔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저도 집에 그 덤벨 이런 거 있죠. 예. 한 100kg 있어요. 100kg, 20kg짜리 몇 개. 뭐 덤벨 100kg요? 네, 그 정도 있어요. 이렇게 큰 걸 갖다 놨어요. 나는 그걸 내가 들 줄 알았지. 예, 못 들더라고요.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고 집에서 운동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덤벨은 양말 말리기 좋죠. 딱 좋아요. 네. 자, 최영주님께 용국이의 일침. 그 헬스장에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네. 걔 보러 가는 거였어. 네. 집에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운동할 맛이 안 나지. 예. 자, 박희정님 거 여자분입니다. 실비 만기를 정해야 되는데 80세 만기가 나을까요? 90세 만기가 나을까요? 큰일이다. 너무 금융상담이다.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이게 뭐라고 되게 고민됩니다. 네. 제 몸 상태를 보아하니 80세도 아슬아슬한데 80세 만기가 낫겠죠? 90세 만기가 낫죠. 왜요? 이게 보험이라는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런 상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반에 많이 따지는 게 이거예요. 환급이 되냐 안 되냐. 그냥 소멸되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보험료는 내가 핸드폰 요금 납부하듯이 그냥 내는 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혀 부담이 없는데 이 돈을 모은다고 큰 돈이 되지도 않거든요. 80이나 90이나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잘못된 나이는 확실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만약에 꼭 이런 건 보험을 해약하고 며칠 있다가 꼭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럴 때 가끔 있죠. 예, 근데 내가 10년치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80세까지만 딱 해야지. 81세에 다리가 부러졌어. 잘못돼요. 아니, 무조건 잘못돼, 진짜. 그러니까 이건 보험이라는 건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네. 100세 시대로 그러는데 아무리 몸이 간단간단해도 이런 분들이 생존의 의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라 그래. 진짜로. 어떻게든 막 살아날라 그래. 이런 분들은 90세까지 들어야죠. 네. 롱범수, 롱순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왜 보험 상담이 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80세에는 갱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때 80세 끝나 나 90까지 살 것 같은데 다시 갱신하려면 돈이 또 아까워. 지금 한 번에 90까지 간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80까지 사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실비 말고 이제 상조를 알아보셔야죠. 자, 오늘 생방송 고민 상담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클라스님, 오늘 방송 보니까 소해의 독침은 아직 아이 수준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근데 세게 안 했습니다. 그래요? 뒤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걸 아직 안 했죠. 하지 마세요. 네. 네. 저는 광고 나갈 때 들었는데. 네. 방송 얘기 아니죠? 네, 안 됩니다. 아닙니다. 네. 저만 들어서 죄송하다고 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